오늘 챕터 2의 시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걸 시제라고 해요. 네, 보통 뭘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지? 음, 어디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 우리가 뭘 보고 시제를 알아? 동사요. 맞아요. 동사를 보고 시제를 알 수 있죠. 네, 어, 그래서 흔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온유야, 이런 말 들어본 적 네, 있어?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시제, 현재형 뭐가 달라? 음,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시제나 형이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야. 네, 형태가 뭔지 알지? 형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 write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write. W-R-I-T-E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현재 시제라고 하지. 근데 네,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현재형이 되는 거야. 단어가 현재의 형태인 거야. 그러면 과거형은 뭐야? 루트, wrote지. 그쵸? 얘는 이 형태의 이름이 과거인 거야. 네, 형태의 이름이 과거인 거야. 이처럼 시제라는 말은 형태라는 말과 똑같아요. 지금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많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기도 해요. 어쨌든 시제와 형 똑같은 말이다. 네, 일단 그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유닛 1 첫 번째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형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 아마 얘네들은 많이 봤을 거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치? 네,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현재 시제는 당연히 현재, 사실, 현재의 사실, 그리고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family lives near the river 라고 하면 우리 가족은 강 근처에서 살아요. 이건 지금 현재 사실인 거죠. 네,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우리가 현재 시를 써야 돼. 자, 왜냐면은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거든. 바뀌지 않는 거야. 바뀌지 네, 않는 거. 그거는 우리가 현재 시를 사용을 해요. 네, 예문을 보면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닙니다. 네, 옛날에는 그렇게 믿기도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 이런 걸 쓸 때 현재 시제를 쓴다고. 얘를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로 써버리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는다 의미가 되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치 않는 진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일 혹은 습관. 반복되는 게 사실 습관인 거죠. 이런 네, 것도 마찬가지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지. 습관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 것 또한 현재 시제를 쓴다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reads the news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읽는데, 신문을 읽는데 반복하는 습관이잖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 안에 현재 시제의 의미가 다 담아 있어요. 자, 과거 시제 얘기를 해볼까요? 과거 시제는 우리가 보통 ed를 써서 형태를 만들죠. 과거형을 만들죠. 그런데 가끔은 ed가 아닌 뭐가 있어? 불규칙 동사라는 게 있어. 알고 네, 있니? 네, 네, 아까 우리 write의 과거형이 wrote인 것처럼 ed가 붙는 게 아니라 규칙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과거 시제가 나오죠. 그거 아마 불규칙 동사 해가지고 표 쭉 해가지고 아마 외운 적 있을 거야. 네, 외운 적 있어요? 네, 그거 다 알아? 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숙제로 따로 내주진 않을게요. 대신에 간단하게 테스트만 몇 개 해보자, 이따가. 자, 그럼 네,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과거에 끝난 거야. 과거에 끝난 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야. 과거에 네, 끝난 거고, 과거에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네. 필수라는 건 아닙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쉬우니까. He finished the report yesterday. 어제 끝냈다. 끝난 거죠. 이미 과거에 모든 일이 끝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 시제. 자, 미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나중에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건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will과 be going to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얘네들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인데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지. 뒤에 뭘 쓴다? 동사원형. 좋아요. 얘는 will은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고요. 얘는 be going to는 to 부정사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동사원형 써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어? 얘네 의미가 다른가요? will과 아니요. be going to 의미 차이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왜 두 개가 나눠져 있냐? will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will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be going to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구분을 네, 해야 되겠지. 그지? 구분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같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와. 구분하세요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뒤에 뭐 써야 되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다음 진행형. 진행형이라는 거는 하고 있는 중인 거. 하고 있는 중인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진행까지. 근데 지금은 두 가지만 볼게요. 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플러스 ing로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얘를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 진행형.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야? She's studying for the test now.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얘는요. They were playing soccer when it started to rain.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빨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거가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이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뭐냐? 네, 소유나 감각, 감정, 인지,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재 보시면 몇 가지 예문, 예시, 동사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외우세요. 그거 정도는. 그거 정도만 알아도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네.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 올려주는 거 다시 보면서 꼭 필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r. Park has three brothers. 다시 죄송해요. Mr. Park is having three brothers.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얘는 소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have가 무슨 뜻이 있어? 가지다. 가지다. 또는 먹다. 먹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had lunch with her. 이렇게 말을 했어. 얘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He was having lunch with her.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 얘는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는 왜 맞아, 얘는? 저 have는 소유 감각 감정 인지 맞아요. 동사가 아니어서요. 얘는 뭐야? 동작이니까. 네. 동작이기 때문에 얘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래요. 현재 시제인데 왜 미래야? 현재 진행형인데 왜 미래야? 들어본 적 있어? 자,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게 꼭 위라고 비고잉 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현재 시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래. 뭔가 변하지 않는,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일정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은 정해져서 바뀌지가 않겠지. 그래서 현재 시제를 가지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온유가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친구가 영화를 예매를 했대. 그래서 온유가 야, 영화 몇 시야? 라고 물어보지. 영화 몇 시야? 그럼 친구가 어, 우리 영화 3시야. 라고 얘기하지. 3시일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지. 네.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 왜? 이미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class starts at 9. 9시에 시작해. 지금이 9시란 얘기는 아니지. 내일 9시가 미래지. 근데 현재 시를 쓴다고요. 왜?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자, 예문을 보면 I'm meeting my cousin this weekend. 나 이번 주말에 내 친구 사촌 만날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이냐? 개인적인 일을 얘기할 때 보통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공식적인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현재 시제도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뭐 배워? 완료 시제 배우죠, 완료 시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있으니까 잘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뭐냐? 과거냐, 현재 완료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써놓고 맞아서 틀렸어. 현재 완료로 써놓고 맞아서 틀렸어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과거는 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어떤지 몰라,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건 그냥 과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몰라. 지금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현재 완료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다르죠? 자,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He lost his wallet yesterday. 어제 잃어버렸대. 지금은 몰라요. 몰라요. 다시 찾았는지 아직도 잃어버리는 건지 몰라. 근데 he has lost his wallet. 현재 완료를 썼어. 그럼 뭔 소리야? 응, 잃어버렸는데 못 지금도 찾았어요. 맞아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야.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아까 과거 시제 배울 때 얘기했었죠. Yesterday, last ago.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과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료를 써놓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같이 써놓고 맞았어 틀렸어를 물어본다고. 그럼 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는 have 플러스 pp. pp가 뭔지 알아요? 과거 분사요. 맞아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불규칙 동사 외울 때 같이 아마 외웠었을 거야. 그치? 대부분은 과거형과 똑같거든요. ed 붙여서. 근데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들이 한 100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고요. 이 현재 완료의 have, has는 조동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 붙이듯이 똑같이 have, not, pp.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ve나 has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 pp.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용법 구분하기. 용법 알아요? 저거 살짝 배웠었어요. 살짝 배웠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용법은 이,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 사실은.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완료부터 얘기를 하면 완료된 거야. 끝난 거야. 근데 과거에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끝난 거야. 이거랑 과거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완료라고 하니까. 근데 완료는 지금까지 하다가 끝난 거. 그래서 I've just cleaned my room. 나 방금 막 청소했어. 청소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 끝났어 라는 뜻인 거지. 응, 자, 경험은요? 말 그대로 경험. 해본 거. 해본 거. 과거에서부터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본 거. 그래서 she has never ridden a horse. 타본 적이 없대. 지금까지 중에서 해보든 해보지 않았든 어쨌든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다고 해서 경험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야. 네, 네, 경험이 없는 것도 경험의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은 말 그대로 계속되는 거지. 과거에서부터 하던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They, they have lived here for 5 years. 5년 동안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결과. 요거를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결과로 인한 어떤 상태가 있지.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mily has gone to New York. 뉴욕에 갔대. 갔다라는 행동을 했잖아. 그럼 어떤 결과야? 여기 없고 거기가 있는 거지.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된 거라고. 결국은 지금 여기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만약에 has been to New York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가봤다는 거거든. 가봤다는 건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럴 때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구분하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이제 요즘에는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너무 잘 알아서 많이 내는 추세는 아니긴 해.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이런 이름 없이
그냥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음, 많이 헷갈린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뭘 보면 조금 더 구분을 할 수가 있냐? 같이 사용되는 부사들을 보시면, 부사나 전치사들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분할 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종종 나오는데요. for하고 since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during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럼 for하고 since는 뭐가 다르냐? 얘는요, 기간이야, 기간. 얼마 동안 했느냐, 기간. He, he has stayed here for a week. For a week.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since는 he has stayed here since Monday. 얘는 뭐야? 기간이야? 아니야.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하고 since를 구분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됐나요? 네. 네.